뉴욕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이 난 아파트 현장에서 20대 흑인 남성을 붙잡았는데 CCTV 확인 결과 이 남성은 밖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로 미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을 여행경보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을 가야 한다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6회 슈퍼볼 LA 램스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일부 과격 팬들이 흥분한 나머지 폭력전으로 변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도심을 점령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약탈에 총까지 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무더위가 끝나고 내일은 남가주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남가주 일대에 강풍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용의자는 밖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사건이 난 아파트 현장에서 20대 흑인 남성을 붙잡았는데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노숙자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와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4시 30분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한인 여성 35살 크리스티나 유나 이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는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칼에 여러 차례 찔려 사망 직전까지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아파트 6층에서 대치 끝에 용의자 25살 아사마드 내쉬를 체포했습니다. 아파트 CCTV를 보면 이 남성은 숨진 여성을 건물 밖에서부터 따라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노숙자로 지난해에만 폭행 등의 혐의로 4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으로 미뤄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How many more people have to die? No one in this should be afraid to leave the home. But to be afraid to even to go home, that is really the tragedy that is New York City. 차이나타운에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아시안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노숙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50대 한국 외교관이 귀갓길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직후 이번 살해 사건까지 벌어진 데 대해 한인 사회도 들끓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일 오전 사건 현장에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들을 이제 외국인으로 보는 눈, 어더로 보는 눈, 그리고 아시안을 상대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개념을 해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뉴욕 경찰은 아사마드 내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내쉬는 경찰서에 호송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의 한복판에서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젯밤 10시 40분쯤 유가와 카탈리나 스트릿의 한 주유소에서 2명의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다 한 남성이 권총을 꺼내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갱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We have the suspect, male Hispanic, and no further. So that's all we have. It looks like the incident is gang related. It is gang related. 총격을 당한 남성은 25세 히스패닉 남성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으며 용의자도 히스패닉 남성으로 파악된 상태입니다.
용의자의 신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로 미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여행 경보를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의 국가에 코로나19 등급을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여행 가는 것을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해당 국가에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최근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해 발생한 국가에 대해 코로나19 등급 가운데 최고 등급인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한인 2세 아들을 둔 미국인 남성이 한국 국적법이 부당하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인 2세 아들을 둔 미국인 브라이언 헌트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국적의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 이탈을 위해 한국에 혼인,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한 국적법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트의 아들은 현재 미 해군의 핵 관련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군으로부터 연방 공무원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이중국적 문제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헌트는 아들의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했지만 헌트 자신도 신상 정보를 알리면 안 되는 국가 기밀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가족 관계를 증명할 경우 본인 역시 직장을 잃을 수 있어 결국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 국적법은 한인 2세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 자칫 한미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위헌 결정을 통해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인 자녀를 둔 미국인 아버지가 국적법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56회 슈퍼볼이 LA 램스의 우승으로 끝난 가운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일부 과격 팬들의 볼썽사나운 행동이 자칫날에 재를 뿌렸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일부 팬들이 밤늦게까지 도심을 점령하며 기물을 파손하고 약탈에 총까지 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LA 다운타운의 한 주얼리샵. 영업이 끝난 후 굳게 닫혀있던 문은 크게 파손됐고 가게 안에선 금품을 훔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 달아납니다. 거리에 있던 메트로버스는 온갖 낙서와 폭죽으로 뒤덮여 얼핏 폐차로 보일 정도로 망가졌고 일부 거리는 폭주족이 점령했습니다. LA 램스의 슈퍼볼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일부 과격 팬들이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도심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That's uncalled for. I mean, come on. Why be unruly? 특히 이 가운데엔 차량 간 총격 사건까지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와 총격, 약탈까지 벌어지자 LA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밤 늦게까지 강제 해산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로 2명이 다친 가운데 총 19개 시설이 낙서 등으로 훼손됐고 2개 시설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력 행위와 관련해 100여 명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CCTV 등 주변 자료를 통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에선 지난 2020년에도 미 프로농구 NBA와 프로야구 MLB에서 우승을 거머쥔 후 일부 과격 팬들이 우승 축하를 빌미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아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편 슈퍼볼 우승을 거머쥔 LA 램스가 오늘 16일 우승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LA 램스 측에 따르면 오늘 16일 슈퍼볼 우승 퍼레이드가 개최되며 LA 슈라인 오디토리움을 시작으로 메모리얼 콜로세움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과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퍼레이드는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는 우승 퍼레이드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무더위가 끝나고 내일은 남가주 지역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국은 남가주 일대에 강풍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면서 화씨 80도대까지 치솟았던 기온이 5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 10시부터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간 지역과 애플, 루체른 밸리, 코첼라 밸리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해발 4,000에서 5,000피트 산간 지역 일대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남가주 전역에 걸쳐 최고 기온이 80도를 웃돌면서 라구나 비치와 위티어 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주택 두 채가 불에 타고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밝힌 미국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미국 대사관을 서부 지역 르비브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집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미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서부 지역의 르비브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며 안전한 서부로의 이동을 명령한 겁니다. 아직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도 즉각 우크라이나를 떠날 것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In order for diplomacy and dialogue to succeed, it has to take place in the context of de-escalation. And we have not seen anything resembling de-escalation. 러시아 병력 13만 명은 우크라이나의 서쪽 국경을 제외한 3면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우크라이나 동쪽의 돈바스 지역에는 러시아의 주력 부대가 밀집해 있고 남쪽 흑해 지역에서도 러시아가 해군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면한 북쪽 국경 지역에서는 대규모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와 합동으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까지는 최단 거리가 90km에 불과해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키예프가 순식간에 함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r. Putin has added military capability along that border with Ukraine and in Belarus. He is exercising some of his units on the ground there in the south, as well as his naval units in the Black Sea.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나토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답변을 다시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만간 추가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예상한 침공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주요 서방국들은 러시아가 실제 침공을 감행할 경우 즉각 경제 제재에 나설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인디애나주에 이어서 버지니아와 켄터키주에서도 조류 독감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연방동식물검역소는 켄터키주 풀턴 카운티의 상업용 양계장과 버지니아주 파우키에 카운티의 주택 뒷마당에서 조류 독감 변종이 발견돼 감염된 닭 2마리를 격리하고 도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인디애나주의 한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병해 칠면조 3만여 마리가 안락사를 당한 뒤 인근 지역에 확산한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역 당국은 켄터키와 버지니아주 동물보호국과 협력해 감염 지역을 격리하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지역의 새 개체 수를 줄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류 독감은 닭과 오리 등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인체에 감염된 경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기업인 아마존과 월마트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12일 백신을 접종한 직원은 각 주정부의 자체 금지 규정이 없는 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미국에서 가장 먼저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한 기업 중에 하나로 지난해 확산세가 잦아들 조짐이 보이자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했지만 델타 변이 확산 후 의무화를 재시행했습니다. 앞서 아마존도 확진자 감소와 백신 접종률 증가, 의료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지침을 종합 검토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들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인 월마트와 아마존이 직원들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기업들도 앞으로 잇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한국의 20대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로 올라오는 유세 일정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벽 0시 공식 선거전이 시작되자마자 부산항을 찾아 수출 운항 선박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다짐한 이 후보는 오늘 오전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 후보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과거에는 참배를 거부했던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찾았습니다. 그 독재자와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5년 전보다 자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커졌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출정식은 서울 명동에서 열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이자 우리나라 대표 상권, 김대중 노무현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다며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대장정을 선언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국민 내각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한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의 강요 추천권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또 정치보복과 검찰 통치를 꿈꾸는 세력에게 권력을 주는 건 정권 교체일 순 있어도 정의일 순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에선 기업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자는 심상정 후보의 법안은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친기업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경부선 라인을 따라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 경북을 방문해 보수층 공략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을 비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이어 대전과 대구, 부산을 연이어 방문하는 경부선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한 윤 후보는 당의 절박함을 국민께 보여드리자며 총력전을 다짐했습니다. 적폐 수사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도 현 정부를 부패 정권이라고 거듭 규정하면서 반드시 승리에 심판하자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선 코로나 사태와 경직된 노동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어렵다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선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학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구와 구미 등 TK 지역을 돌며 보수층 공략에 주력합니다. 어제는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를 찾아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비판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최악의 실언이고 이재명 후보도 보수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신구 기득권에 불과한 양당이 공수교대를 넘어서 다원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실현하는 정치교체로 단일화 가능성을 차단한 심 후보는 오늘 새벽 호남선 첫 기차 출발 인사를 시작으로 호남 표심 잡기부터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안 후보 측은 단일화 생각이 있다면 2, 3일 안에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계주 기자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라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윤석열 후보는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발표한 MBC의 여론조사입니다. 사자 대결에선 윤 후보와 안 후보가 25.2%포인트의 격차를 보이지만 누구로 야권 단일화가 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윤석열 43.2, 안철수 47.6%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여론조사로 야권 단일 후보를 결정할 경우 윤 후보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후보를 고르는 역선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MBC의 단일화 적합도 조사에서 보듯 야권 지지층에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여권 지지층에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안 후보를 겨냥해 본인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선거판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순위 조작으로 금메달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냐는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여론조사가 가장 공정하다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계속 써오던 방법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뽑았던 과정, 그리고 또 저와 서울시장 경선 과정. 또 상대의 사퇴를 요구하는 단일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단일화를 할지 말지 2, 3일 내에 결정하라. 단일화가 없다면 완주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한국의 현역 육군 장교가 술에 취해 잠든 대학 동창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가해자들은 경찰 앞에서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남성 4명이 방에 펼쳐진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녹음된 이들의 목소리. 자고 있을 때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4명 중 나머지 2명은 일행의 성폭력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도 친구로서 진짜 죄송합니다. 말리지 못한 게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정말 못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피해자는 대학교 동창인 20대 후반 육군대위 김모 씨로부터 친구들과 낚시하러 근처에 갈 예정인데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거절했다가 저녁 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피해자는 이들의 숙소까지 함께 갔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김대위에 이어 그날 처음 만난 김대위의 민간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깼다고 기억합니다. 울면서 저항했지만 제압당했다고 합니다. 아파서 깼어요. 제가 소리를 못 지르게 손가락을 제 입에다 넣고. 경찰서 행정직원인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진과 녹음을 남겼습니다. 녹취 분량만 1시간 반. 4명 모두 무릎을 꿇고 2명은 내내 용서를 구하며 사정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사람 목숨 하나만 살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신고하자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주변 정리하려고 하고 합의할 성관계했다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합의한 성관계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1시간 반 녹취에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김 대위는 MBC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줄 알았다면서 사과를 했던 건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켜 오해를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 사건 당시 결혼을 2달 앞둔 예비신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축복 바라면서 결혼도 축하한다는 기념에서 오븐도 사주고 그랬는데 합의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요. 진짜 그날 만났던 사람이고. 또 다른 가해자인 민간인 친구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군수사대는 김 대위에 대해, 경찰은 친구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각각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직 안에 있는 저도 이렇게나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울고 불고 언론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수사가 되는지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독일 뮌헨 남부 지역에서 마주 달리던 고속 전철이 정면으로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웨이시는 현지 시각 14일 뮌헨 에벤하우젠 셰프트라른역 인근에서 한 개 선로로 달리던 2대의 고속전철이 부딪혔다고 보도했는데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전철 한량은 차체가 바퀴와 완전히 분리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선 가운데 한 목격자는 정차된 열차에 갑자기 큰 폭음이 난 뒤 연기가 뿜어져 나와 승객들이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빙둔둔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를 도용한 모조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공안들은 올림픽 상표권을 도용한 혐의로 빙둔둔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한 제과점과 액세서리 업체 등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빙둔둔의 뜨거운 인기로 관련 상품이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자 온라인에서는 관련 제품을 최대 10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고 하고요. 베이징 공안은 관련 브로커 3명을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몰고 온 트럭과 차량에 막혔던 캐나다의 엠버서더 다리의 운행이 6일 만에 재개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3일 캐나다 당국이 엠버서더 다리를 점거한 트럭 시위대를 해산한 뒤 통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캐나다 경찰은 수십 명의 시위대를 체포하고 트럭을 압수하는 해산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웰시는 캐나다와 미국 간 교역의 30%를 차지하는 엠버서더 다리가 일주일간 봉쇄된 여파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 종사자들의 임금 손실액이 5천만 달러, 우리 돈 600억 원 이상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영국 찰스 왕세자의 부인인 카밀라 코널 공작 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현지 시간 지난 10일 찰스 왕세자는 2020년 3월에 이어 2번째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는데요. 현지 매체는 카밀라가 앞서 받은 검사 결과에선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나흘 뒤인 14일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부는 모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앞서 보신 우리나라 쇼트트랙 대표팀의 곽윤기 선수. 설탕 과자로 해외 선수들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뽑기 게임을 즐기는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곽윤기와 달고나 뽑기. 지난 10일 곽윤기 선수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복도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선수들.
뭘 이리 진지하게 하나 했더니 다들 뾰족한 바늘을 들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뽑기 놀이 선매경인데요. 한 선수가 떼어내기 어려운 우산 모양에 도전했다가 실패하자 상황을 지켜보던 곽윤기 선수. 드라마 속 관리자처럼 총 대신 장난감 물총을 쏘는 게 익살스럽죠. 알고 보니 이 영상은 지난해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 때 네덜란드 대표팀 선수들과 달고나 게임을 즐기던 현장인데요. 게임이 끝나고 달고나를 맛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달고나로 하나가 된 선수들, 오징어 게임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동물 실험 중 원숭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뇌에 칩 심는 실험, 원숭이 15마리 폐사합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원숭이. 비밀은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뒀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작년 10월 공개한 실험인데요. 그런데 뉴럴링크가 실험에 쓰인 원숭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위원회는 뉴럴링크가 동물복지법 9개를 위반했다며 미 연방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23마리 원숭이가 실험에 사용돼 이 중 최소 15마리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뉴럴링크가 원숭이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실험 중 원숭이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럴링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장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과 제휴를 맺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원숭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뉴럴링크는 현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 고층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아래층에 떨어진 옷을 줍기 위해서 아들을 천에 매달아 내려보낸 장면이 공개돼 비난이 일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옷 주워와 10층에서 아들을 대롱대롱입니다. 자, 아슬아슬 아파트 난간 위에서 천을 붙잡고 있는 남자아이. 바로 위층 난간에선 한 중년 여성 주위로 할머니와 형제로 보이는 아이들이 천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죠. 위태로운 이 장면은 지난 6일 인도 북부 도시 파리다바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10층에 사는 엄마가 한층 아래 떨어진 옷을 주워오게 하려고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난간 안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은 아이 엄마를 향해 이 여성은 체포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지 경찰 간부도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부주의, 무감각,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을 차에 매달고 끌고 가는 끔찍한 학대 사건이 있었죠.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트럭 뒤에 매달고 당나귀 질질입니다.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달리는 픽업 트럭. 그런데 트럭 뒤쪽을 보니 당나귀 한 마리가 매달린 채 속도를 이기지 못한 듯 끌려가는데요. 끔찍한 장면은 지난 10일 멕시코 이달고주에서 활동가이자 인플루언서인 아예드 씨가 목격했습니다. 질질 끌려다닌 당나귀는 당시 무릎에 피부가 벗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데요. 트럭 운전자, 왜 이랬을까요? 당나귀 때문에 밤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버릇을 고쳐주려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구조된 당나귀는 건강을 되찾고 있다는데요.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자 현지 주지사는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